정몽규 회장이 오늘 아시아축구연맹 AFC 총회에서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소식을 알렸고요. 이 AFC 집행위원회는 어떤 곳이냐면 아시아축구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AFC 회장과 5명의 부회장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 집행위원들까지 총 3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고요. 정몽규 회장은 이번에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투표 없이 단독 후보로 선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축구협회장이 AFC 최고 집행위원회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정몽규 회장이 AFC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본인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연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회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도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임 횟수 제한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첫 번째 그리고 연임 한 번, 2번만 할 수가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 판단 조건을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 이거거든요. 전국 규모의 연맹체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를 심의하는 그런 이제 조항을 보시면요. 아까랑 똑같죠. 임기는 4년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어떤 예외냐? 첫 번째는 국제스포츠기구의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AFC 집행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순간 국제스포츠기구의 임원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조항을 보면 재정에 대한 기여 혹은 주요 국제대회의 성적이나 이런 지표들을 계량화하여서 평가한 결과가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이 재정적인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대표팀이 엄청난 성적을 이뤄냈다거나 그렇게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은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정몽규 회장에게 예외가 인정이 안 되겠죠. 우리가 최근에 성적도 안 좋고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으로 기여한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니고 이번에 AFC 집행위원회에 선출된 게 지원을 한 것이 이 조항 때문에 지원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몽규 회장은 4선의 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게 아예 모든 것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협회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몽규 회장이 임기 동안 아시아 축구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국제 축구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것도 일부분 맞는 말이죠. 우리 축구협회장이 아시아 축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최근까지 정몽규 회장의 일처리 능력을 본다면 AFC 집행위원이 됐다 한들 얼마나 우리 축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아시안컵을 한국에 유치한다던가 아니면 뭐 한국 축구에 조금 더 유리한 정책들을 아시아 축구 무대에 좀 발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일단 그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우리 대표팀이 지금 엉망인 상태인데 지금 이 엉망인 우리 대표팀의 수습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AFC 집행위원회에 선출이 되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축구팬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제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이 높아져도 우리 국가대표팀이 망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팀의 감독직을 지금 3개월 이상 못 뽑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때는 본인의 입김이 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본인의 입김이 안 들어간 정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뽑은 사람을 내가 결재하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 감독을 선임하는 사람을 정몽규 회장이 어쨌든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예 뭐 입김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쓰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혜성 위원장이 너무나 자기의 일을 못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우리가 노렸던 감독들을 다 놓쳤죠.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보여드렸던 카사스 감독마저 거절을 당한 상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아랍의 언론
윈윈 이라는 매체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나왔었죠. 카사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 축구협회가 여전히 카사스랑 접촉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라크 언론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이게 어제 사진이에요. 이라크 축구협회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사스 감독도 참여하고요, 이라크 올림픽 대표팀 코치 라디 셰나이실 이라는 이 코치와 함께 카사스 감독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라크 대표팀이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3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게 떨어진 그 대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3등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요. 하지만 이라크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니까 올림픽 대표팀의 감독이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인 카사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경기력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축구협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림픽 참가의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낸 거예요. 우리의 대표팀 감독인 카사스 감독도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고문으로 참석해서 올림픽 대표팀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카사스 감독이 우리 대표팀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 올림픽 대표팀에 파리올림픽 참가의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파리올림픽까지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을 카사스 감독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카사스를 만나서 이번 주에 감독을 선임한다? 이제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이라크 연맹에서 낸 소식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도 카사스 감독도 이제 물 건너갔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카사스 감독이 6월 A매치 명단도 발표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카사스 감독이 새롭게 몇 명의 선수를 뽑았다, 이런 기사가 이라크 언론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한 명 한 명씩, 제시마치, 르나르 안 만나고 왔고, 귀네슈는 축구협회에서 또 원하지가 않고 나이 때문에 카사스도 이제는 못 데려오고, 세아브라는 소속팀과 재계약을 했고, 브루노 라즈는 위약금이 크고 못 데려오는 감독만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월 동안 감독을 못 찾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 이러한 상황들도 정몽규 회장이 초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정몽규 회장의 어쨌든 주도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주도한 게 아니다, 밀러 당시 전력강화위원 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데리고 온 거다 라고 했지만, 밀러 위원장은 애초에 독일 언론에 그렇지 않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강화 위원들도 당시에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다 라고 인터뷰한 게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은 정몽규 회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선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때부터 꼬여서 감독을 2월 달에 경질을 하고, 근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위약금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감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감독을 못 찾고 있는 이 안 좋은 흐름 속에 있고, 심지어 3개월 동안 감독을 찾는 사람이 정몽규 회장이 선임한 정혜성 위원장이 감독을 찾았는데 무능력하게 찾다 보니까 협상 능력도 떨어지고, 제시마치 뺏기고, 뭐 르나르 감독은 안 만나고 오고 하면서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감독들이 한 명도 우리가 데려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을 쌓아놓고 이제 본인의 사선을 위한 조건을 채우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뿐만 아니죠.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계속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이 뭐 한국 축구의 영향력, 아시아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내가 나가서 늘리겠습니다, 뭐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정혜성 협회장 밑에서 계속 내리막을 겪고 있다라는 걸 정몽규 회장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사실은 AFC 무대에서 뭐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그리고 뭐 본인이 사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거나, 그런 의지만 보이지 말고 사실은 본인이 이제 일처리나 축구협회의 관리를 잘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그래도 사선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성과가 있어야 본인도 그 자리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지, 그 자리에 대한 조건만 충족시켜 놓고 일을 못하면 사실은 허수아비에 가까운, 아무것도 못하는
협회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몽규 회장이 AFC 집행위원이 된 건 좋은 것도 있다. 우리가 분명히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영향력이 너무 적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FC 주간 대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실제로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아시안컵이라던가 여러 이제 무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국제 영향력 주는 거 좋은데 일단 우리 축구협회의 내부적인 이 아주 어수선한 이런 상황부터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든 좀 이끌든 이런 움직임부터 좀 가져가야 본인의 능력을 그런 데서 이제 발휘를 해야지 뭐 집행위원 한 자리 차지한다.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본인의 능력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몽규 회장이 부디 이제 우리 축구협회의 이런 문제점들도 제대로 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으면 더 이상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우리 축구의 황금기거든요. 근데 이 황금기를 망친 축구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평생 이제 달고 다니기 싫다면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실패한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감독을 목록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 이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정몽규 회장이 이제는 이거에만 좀 집중을 해서 사람을 좀 잘 선임도 하고 감독을 선임하는 사람부터 제대로 선임을 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정상적으로 선임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요.